보통 우리가 지역 선정하고 입지 분석하고 아파트 분석하고 이렇게 가지만 저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새벽 부자 습관 만들기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즘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상담 드린 내용들이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무조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게 정답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고민을 상담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요, 지방광역시에 집이 있으셨어요. 지방광역시에 있는 집을 팔고 월세로 거주를 하시고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두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걸 목적으로 새벽마다 서울의 구별로 최고 평당가 순으로 계속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직 집도 안 팔렸고 자금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하셨는데, 일단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구별로 최고 평당가 순으로 상위 30%든 그런 아파트들을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곳들은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집을 팔아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럼 내가 3억으로 살 수 없는 아파트를 계속 본다고 하면 현실감이 없는 거죠. 내가 당장 살 수도 없는 아파트를 그냥 내가 계속 정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3억으로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만 추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호갱노노에서 필터로 걸어서 갭 가격 3억 정도로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은 소형 20평대의 구축 아파트, 서울에서도 급지가 2급지 이하의 그런 아파트예요. 아니면 이걸 경기도 쪽으로 가면 경기도의 구리시에 있는 구축 아파트, 수원의 영통구에 있는 망포 쪽에 구축 아파트나 안양 평촌에 있는 구축들 20평대도 가능하죠. 전세가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형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만 엑셀에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집을 팔아서 3억이 생기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요런 아파트구나. 그렇게 추린 다음에 그러면 여기 어디가 입지가 더 괜찮지? 그때 입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역 선정하고 입지 분석하고 아파트 분석하고 이렇게 가지만 저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지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빼고 내가 모든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시간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서울의 한 구씩 계속 전수조사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용할 수 있는 돈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게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다 추린 다음에 여기는 입지가 어떻지, 여기는 입지가 어떻지 한번 살펴보고 그 동네별로 현장에 임장 가서 직접 살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조금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린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집 팔고 월세 살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두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인 거 아닌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아직 명확하게 내가 서울에 어디 살 거야 라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지방 강력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방의 부동산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집이 팔린다고 하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충분히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도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저도 월세를 살아봤지만 월세를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특히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를 살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산에 투자를 했고, 저는 그런 부분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조금이라도 집이 주는 실거주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요, 무조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아이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했을 때는요, 지금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급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에 사시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 세종시로 다시 옮기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다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5년 3월 기준으로 세종시의 거래량이 거의 평균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많아졌거든요. 실제 지금 세종시에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집이 안 팔려서 되게 조용했는데 지금은 계속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집을 계속 보여주고 있대요. 되게 저렴한 금매들은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에 사는 분께서는 그동안 안 팔렸던 집이 팔릴 것 같은데 빨리 팔고 서울에 전세 끼고 사두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 했냐면 만약에 지금 서울에 내가 어디를 살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럼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고점보다 뭐 2억, 3억씩 떨어져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회복을 한다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여기보다 확실히 좋은 곳에 갈 거라는 확실한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했을 때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네. 당연히 서울이 지금 최근까지 제일 먼저 움직였고 다른 곳들은 계속 회복이 더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의 부동산의 상승 흐름 봤을 때 서울만 올랐던 건 절대 아니에요. 서울이 오르다가 경기도 오르다가 인천 오르다가 광역시 오르다가 지방 소도시 오르고 큰 흐름에선 그렇게 흘러가고 각자의 이제 도시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만 오르는 거 아니다. 다른 곳도 오를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에도 흐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임장을 가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 분이 서울에 임장을 가실 예정인 거예요. 임장을 갈 예정인데 내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임장을 하냐면 임장을 가시기 전에 임장 손품 자료를 만들게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장을 다녀와서 임장 보고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녀와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기 전에 만드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는 대략적으로 이 도시에 어떤 구들이 있고 어떤 동들이 있는지 학군, 상권, 학원가 교통 같은 그런 입지적인 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별로 아파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을 평당가 순으로 해서 1등, 2등, 3등, 4등 내가 스스로 매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딱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장을 가시면 확실히 보이는 게 달라요. 임장 가시면 미리 사전에 이 동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어디고 여기가 왜 비싼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갑니다. 현장 가서는 어떤 걸 하냐면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죠. 내가 조사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 비쌌는데 현장 와보니까 여기가 초등학교 옆에 딱 끼고 있고 여기가 역에서도 훨씬 가깝고 옆에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비싸구나.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임장 보고서를 쓰시지만 임장 보고서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만드는 그 손품 자료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동선을 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성북 임장을 간다. 그럼 나는 기름 뉴타운을 보고 월곡동을 보고 장유 뉴타운을 보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대략 순서를 정하는데 만약에 서울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역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죠. 그럼 나는 일단 장유 뉴타운부터 보고 나중에 기름 뉴타운을 보고 이렇게 내려와야겠어라고 만약에 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서울역에서 돌고지역까지 갈 때 몇 분이 걸리고 거기서 장유 뉴타운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동을 하고 이제 그 순서를 딱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서울역으로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동선을 정하면요. 시간을 되게 아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임장 그 루틴까지 좀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새벽에 부동산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지금 내가 월세에 살면서 서울에 전세 끼고 사두는 게 정답일까? 그게 누군가에겐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임장을 할 때 어떻게 임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